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하이브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이브 일단 오늘 많이 급락을 했죠. 마이너스 25% 정도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제약주, 그 다음에 엔터주, 그 다음 게임주는 쉽게 하면 안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되게 불가능한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도 시가총액이 6조예요, 6조. 어마어마하죠. 이 6조를 엔터 산업치고 엄청나게 높은 건데 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제 일단은 매출액을 보면은 뭐 방탄소년단 때문에 계속 올라갔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제 온라인으로 통해서 하고 이제 굿즈 팔고 음반 팔면서부터 계속 올라갔죠. 그다음에 유보율은 뭐 엄청나게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BPS가 보시면은 7만 원 돈이에요. 7만 원. 뭐 사옥 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해보면 주당 한 7만 4천 원 정도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약 한 50% 정도의 가격인 거죠. 자, 뭐도 아시겠지만 뭐 오늘 이거 떨어진 거는 단체 활동 중단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뭐 군입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게 리스크가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간다는 거는 제조 공장에서 제조업에서 원재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가 반도체라는 중요한 부품만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파업이나 이런 걸 다 제외를 하고요. 그냥 전체적인 차량의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감소를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BTS라는 그룹 자체가 전체 활동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뭐 개별적으로 중단을 한다고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매출액 정도 엄청 빠질 거라는 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팀이 움직이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의 차이는 크죠. 빅뱅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자 멤버들에 대한 뭐 어떤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매출이 크게 데미지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이 줄인 만큼 또 이제 시세가 빠진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레이블 영역을 일단 보시면은 빅히트 뮤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뭐 방탄소년단도 있고 세븐틴도 있고 프로미스 나인 뭐 이렇게 있고 르세라핌도 최근에 있고 지코도 있고 이렇게 보면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탄탄한 애들이 있으니까 방탄소년단이 뭐 한 90%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 정도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는 뭐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이렇게 나와 있죠. 아리아나 그란데는 요즘 뭐 핫하니까 좋고 저스틴 비버는 최근에 무슨 안면마비 그걸로 와서 또 활동이 좀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블 악재가 온 거예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동시에. 뭐 해외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회사치고 6조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매출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매출이 안 나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수익 자체가 국내에는 30% 정도고 나머지가 다 해외에서 70%가 나는 거예요. 이런 아티스트가 잘 없어요, 솔직히. 뭐 동방신기나 뭐 이런 애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해외보다는 뭐 북미나 이런 쪽은 거의 제외가 돼 있었고 뭐 일본이나 이런 쪽에 거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한류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 자체가 계속 이제 해외에서부터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출도 엄청나게 퀀텀을 했죠. 퀀텀을 하고 여기 비대면 뭐 온라인 그런 것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한 4분의 1 쿼터 정도로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과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단체 활동을 했을 때를 가정을 했을 거고 지금 보면 작년보다 매출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전속 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실제로 전속 계약은 또 여기서 빠져 있어요. 프로미스 나인이. 그럼 이 프로미스 나인의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르세라핌 이것도 최근에 김가람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학폭 논란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약간 데미지가 있죠. 학폭 논란이 있고. 뭐 일단 차트를 보면은 상장을 했을 때의 가격보다 이제 상장하고 이게 폭락을 했었죠. 폭락을 하고 조정을 받고 여기 가격 라인을 지금 오늘 찍고 다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최저가 라인을 터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탄소년단이랑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이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군대 간다는 얘기 나오고 단체 활동 자체가 뻐그러진다고 하면은 향후에 콘서트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그죠? 콘서트라는 거는 단체로 할 때는 뭔가 효과가 있지만 여기서 몇 명이 빼지고 개별 활동을 한다는 건 개별 활동적인 콘서트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질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실하게 예상이 되는 거는 콘서트 수입은 이제
한동안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게 해외에서는 콘서트 수입이 거의 주고 앨범 판매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사실 공연 판매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이 부담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겁니다. 사실 아까 국민연금이 5월달에 팔았다고 했죠. 국민연금 한 이쯤에서 청산을 했을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국민연금이 빠지니까 그걸 알고 이제 공시를 받았던 이제 대기업들도 쭉 빠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특히나 여기는 선물 포함도 아니에요. 선물 포함도 아닌데 뭐 인덱스 펀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인덱스 펀드가 매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물량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악재보다는 원재료인 아티스트가 없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러면은 지금 주가에서 여기서 뭐 찍었으니까 기술적 반등 노리고 올라가지도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시죠? 거래량 여기 엄청나게 터졌을 때 상승을 하는 건 좋은데 반대로 하락을 한다고 치면은 데미지가 큰 거예요. 지금 이게 전환사채 가격을 제가 봤더니 한 35만 원 정도에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아마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채로 회수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BTS의 이제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향후 2, 3년 동안은 이 주가로 다시 오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실망 매물이 점점 더 쌓이겠죠. 거기다가 여기 지금 오늘 날짜로 아마 반대 비율, 반대 매매 들어오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게 대형주 포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짤 때 이것도 신용을 넣었을 뿐더러 이거 외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여러 가지 대형주 넣었겠죠. 근데 거기 중에 지금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최저가 찍었죠. 그 다음에 네이버 최저가 찍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저가 찍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매매 압박 들어오면은 이거 내일 어쩔 수 없이 다시 빠지는 거예요. 엔터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특히나 이건 엔터 중에서도 또 대형주기 때문에 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주변의 이야기에 많이 흔들려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원재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실수나거나 뭐 루머나거나 그 다음에 스캔들 터지면 바로 꺼지는 건 바로 꺾이는 거. 그래서 제가 엔터주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FNC 엔터 이 회사 감당 안 되죠. 이 회사가 예전에 유재석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까지 빠진 이유가 뭐냐면 유재석이랑 정용화가 이제 주식을 미리 매수했다. 그 오너 리스크와 사람과 사람으로 이용을 해서 이제 매출을 내는 회사인데 이 사람 간의 사람 일이 이제 서운함이란 게 있겠죠. 분명히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이제 역효과가 나면서 주가가 이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뭐 한류 역풍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잠깐씩 올라오긴 했지만 역시나 그래도 다 박살이 난 거죠. 다 박살이 났겠죠. 그죠? 이때쯤 올라갔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잘 되려고 했었어요. 유재석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SM 라이프 그걸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SM 라이프 디자인 이게 원래 FNC 엔터 거였어요. 근데 FNC 엔터가 여기 주가를 갖다 견디지 못하고 사업이 계속 나빠지니까 계속 하나씩 정리를 한 거죠. 엔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터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며칠 전에 디오 올려드렸죠. 디오 올려드리면서 이제 그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의 한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 청산 다 하셨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5% 정도 이상에서 다 수익을 보고 청산을 하셨으니까 청산하신 분들 축하드려요. 자, 어쨌든 엔터 부분은 절대 하지 마시고 시장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 투자자가 판단을 하고 주식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전문 트레이더처럼 움직이지 마세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한동안 빅스텝 오늘 새벽에 빅스텝 얘기 나오는데 빅스텝 나오고 나서 시장 또 꼬라박을 겁니다. 신용장고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엔터주 절대 하지 말자. 기억해 두세요.